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는 티브로드 초대석, 저는 진행을 맡은 김설입니다. 몇 년 전부터 농촌 유학, 산촌 유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새로운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농촌과 교육의 만남, 어떤 내용이 있을지 기대를 모으게 됩니다. 티브로드 초대석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농촌살림연구소 조태경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TV로부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재미난 얘기를 통해서 서로 기분 좋게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촌과 교육의 만남 정말 색다른 것 같습니다. 좀 기존의 교육과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사실은 농촌에서 살아보니까요. 네. 자연은 참 위대한 스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도시의 아동 청소년들이 와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가슴 안에 아이들은 자연이다. 네. 또는 아이들의 그 본성 안에는 네. 그 동심과 또 그 순수함이 참 많이 녹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연이 그 아이들과 마중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네. 자연은 참 위대한 스승이다라는 걸 느꼈고 네. 왜 그러냐? 자연은 가르치려 하지도 않고 뭐 일부러 주입하려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렇죠. 충분히 아이들에게 많은 교감과 창발력과 또 어떤 집중력 그리고 겸손까지도 포함해서 많은 걸 알려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른들도 자연을 보기만 해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데 하물며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 방침이 좀 현실적으로 적응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도시에서 학원을 다니고 네. 또 사교육이라든가 이런저런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기도 하고 아이들이 네. 굉장히 삶에 대한 만족도, 자기 삶을 스스로가 느끼고 네.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아이들, 네. 청소년들이 꽤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자기 삶을 스스로 리드하거나 네. 또 스스로 이렇게 자치적인 운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살아주는 삶, 끌려다니는 삶 또는 이렇게 맞춰주는 삶이다 보니까 뭐랄까요, 자아존중감도 떨어지고 네. 또 뭔가 자기가 이거 살고 있는가 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어떤 그런 삶의 만족도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해방감을 느끼고 어떤 평온함을 느끼면서 농촌에서 그런 힐링을 또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어떤 당당함, 네. 떳떳함 그리고 그런 행복함에 젖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농촌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 네. 자연 환경 생태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시도를 하게 됐던 거죠. 그게 벌써 1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좀 확신이 생겼어요. 아. 분명한 건 우리 도시에서의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보다는 네. 병행해서 어떤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몸과 마음도 튼튼히 할 수 있는 네. 그런 농촌에서의 교육도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과감하게 농촌에서의 어떤 농촌 유학 네. 또 농촌에서의 어떤 청소년 그런 학교를 이제 만들게 되었던 거죠. 네, 10여 년이 지나고 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좀 변화된 사례들 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표현력이 네. 아주 그냥 우울하거나 조울증이 있거나 또는 내심, 소심하거나 내성적인 친구들조차도 네. 이런 농촌에서의 자연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 표현을, 자기 주장을 잘하게 되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창의력과 또 상상력,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요. 막 네. 일탈행위라기보다는 부모님이 봤을 때는 참 난처한 그런 활동들, 스스로 뭐 이렇게 연필도 나무떼기를 깎아서 그걸로 뭐 어디를 찔러본다든가 네. 위험한 행동 같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그 체험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네. 감성이 길러지고 그런 생태적인 감수성 속에서 인성교육이 함께 되는 굉장히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그렇군요. 네.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막 상상이 되는 것 같은데 아이들하고 함께 계시잖아요. 또 얼마 전에는 또 학생들하고 같이 지리산 백두대간 종주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안 힘드셨나요? 사실은 지금 10여일 전부터 지리산 백두대간 네. 종주라고 해서 네. 지리산부터 10여일 전부터 계속 걸어오고 있어요. 능선만 네. 타고. 지금 현재 덕유산까지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설악산까지 넘어가요. 능선만 타고. 왜 그러냐면 백두대간이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 고유한 지리의 개념이 고유한 지리 개념입니다. 네. 옛날 일제시대 때 곶더분지로라는 지질학자가 우리 자원수탈을 위해서 산맥체계를 만들었고 네. 옛날에 우리 대동여지도 상경도라는 이런 훌륭한 지형을 이해하는 그런 선조들의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탈을 목적으로 한 산맥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소위 알고 있는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런 게 네.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능선과 능선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산지가 70%인데요. 네. 대부분 능선과 능선이 이어져서 쭉쭉 가요. 네. 그게 백두산까지도 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그 산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이해하고 지금 우리 전주에 있는 당장 여기 근처에 있는 모악산에서도 네. 백두산까지 갈 수 있는 한 길, 네. 능선이 이어진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우리 지리 공부에 있어서는 최고의 그런 공부죠. 지리산 같은 경우, 천왕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잘 올라가나요? 아이들이 뭐 PC방이라든가 뭐 스마트폰, 네. 뭐 핸드폰 뭐 이런 중독이 있다고 하고 게임 중독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여기가 최고의 PC방이야. 그래요? 이런 큰 선물을 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에도 우리 친구들이 뭐 핸드폰 중독되고 싶어서 게임 중독되고 싶어서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환경이 지금 시대의 어떤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몸보다는 머리를 쓰고 네. 어떤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기보다는 네. 뭐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백두대간을 통해서 네. 하루에 15km씩 걸어요. 네. 거기서 정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 때문에 야 이게 사는 맛이구나. 야 자연 참 멋있다. 산 멋있다 이러면서 계속 걸어 다녀요. 텐트도 치고. 아이들이 그런 표현도 하나요? 네, 아주 그렇군요. 애들이 이제 느낄 줄 알게 됐어요. 그 짧은 시간에도 그동안에는 이게 사는 것인가? 내가 사는가? 내가 느끼는가? 이게 내 삶인가?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을 갖기 시작한 거죠. 스마트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산에 올라가기 전에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다 뺏는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좀 잘 따라왔나요? 우리 뺏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뺏지는 않고 자발적으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왜 안 좋은지 잘 설명하고요. 그리고 전체 동의하에서 MP3라든가 스마트폰을 우선은 기간 중에는 우리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토론을 끝으로 네네. 이거를 그리고 또 동의하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스마트폰이 우리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네. 그러니까 지금 뇌 과학을 연구하시는 연구자 분들의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해마체, 그러니까 뇌하수체 그 안쪽에 해마체가 이렇게 축소가 된대요. 이 컴퓨터나 게임에 중독되는 경우에. 네. 그런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떤 외부의 상황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가고 네. 굉장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거예요. 네. 작은 것 하나에도. 분노 조절이 안 되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공부에 대한 집중력과 또 어떤 몰입도 어떤 상황에서든 의욕상실이 일어나는 게 다반사라는 거죠. 네. 이것이 악영향을 많이 끼치죠. 우리 정신 네. 영향에 미치는 건 지대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우리가 정말 읍소하면서 손을 잡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하니까 동의를 다 하는 거죠. 아이들이 답답해하지 않고 그걸 동의하고 따른다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아이들 가슴 안에는 네. 이렇게 충분히 민주적으로 설명하면 네. 잘 따라주고 또 스스로도 잘 알아요. 네.
그렇군요. 대표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도시 아이들을 농촌에 초대하게 되셨나요? 궁금합니다. 사실은 10년 전이죠. 네. 한 5년 동안 유기농 자급자족 한다고 해서 농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죽음의 길이었어요. 네. 다랑이도 그냥 8다랑이에 1600평의 그런 농사 일을 혼자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예를 들어서 투자 대비 수익이 없었습니다. 네.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전부터 해왔던 건 우리 아동 청소년들과 어떻게 하면 농촌에서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이런 네.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10년 전부터 도시 아이들을 초대해서 네. 자연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너무나도 황폐화돼 있고 놀이문화가 거의 사멸화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네. 이 큰일이다 싶더라고요. 우리 미래 세대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이 네.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안 되겠다. 이 농사고 뭐건 간에 우선은 애들 농사 먼저 짓자. 아. 이런 마음으로 농촌 유학 또 이런 농촌을 기반으로 한 지구행학교 이런 네. 걸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렇군요. 아까 말씀 중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잘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계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전문 산악인이었어요. 암벽 네. 클라이머라고 하죠. 암벽도 하고 등산도 하고 이제 빙벽도 하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히말라야 원정대를 가서 코리안 익스페디션이라고 하죠. 이런 원정대에 참가해서 함께 등반하는 분을 네. 그 만년설에 눈사태를 만나서 이렇게 묻어두게 되는 그런 아픈 경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을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더 돌려줄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 속에서 우선 아이들에게 이 대자연, 네. 삶의 광활함과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전 지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방식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셨군요. 이 도시와 농촌, 이 아이들이 벽을 좀 허무는데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좀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수동적이거나, 네. 주로 이렇게 주눅이 들었거나, 네. 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발성에 입각해서 네.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 책임을 지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 안고 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립심이라든가 자치의식, 또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식, 또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자기 삶을 디자인해내는 그런 힘이 아주 부족하거든요. 독립심이나 개척 정신이 없군요. 네.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 가슴속 안엔 저마다 네. 그런 달란트라고나 할까요? 저마다의 자기 성향과 기질, 그런 자기만의 그런 본성에 맞춰서 자기 그릇을 담아낼 수 있는 힘이 네.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찾아내고 발굴하기만 하면 뭐 누구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그 자신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진로 코칭과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네. 그 아이들 자신에게 꿈과 희망, 그런 네. 비전을 스스로에게 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기법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아이들의 무한한 가치를 좀 더 활기차게 열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시는 거군요. 또 산촌 유학뿐만 아니라 지구 여행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소개말을 보니까 마음대로 하고 놀아라. 놀 줄 아는 것이 참 공부의 시작이다라고 해놨습니다. 듣기만 해도 저도 기분이 좋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는 풍류가라고 할까 한량 출신이라고 할까 저는 노는 걸 아주 좋아하는 네. 사람이에요. 지금도 10대고 아이들이랑 놀면 축구를 네. 해도 제가 엄청 잘해요. 아, 네. 그만큼 노는 거에는 아주 저도 그냥 익숙한데 네. 요새 애들 놀 줄 몰라요. 네. 판을 깔아주고 예를 들어서 분위기를 만들어줘도 춤을 추라고 그래도 못 추고요. 노래를 부르라고 해도 노래방 아니면 못해요. 네. 그 정도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자기 몸과 마음을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는 네.
익숙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이 시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몸이 우선 튼튼해지고 네. 강건해지고 몸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덕체라는 이유로 지식이 먼저인 것처럼 비춰지는데 네. 사실은 체덕지예요. 신라 시대의 화랑 때부터 우리 선조들은 체련을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그렇죠. 몸이 안 받쳐지면 머리, 가슴이 못 받쳐져요. 네. 따뜻한 가슴이 나올 수가 없어요. 풍부한 지식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공부를 먼저 가르치기 전에 우선은 노는 걸 가르쳐요. 노는 것을. 충분히 놀다 보면요. 네. 이젠 질렸어. 공부하자. 그리고 공부도 딱 지가 그 자신이 동기부여가 되면 1년 할 거를 3개월 만에도 마치게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뭐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어떤 기법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만 됐을 때에는 그 집중력과 몰입력은 폭발적이에요. 그렇군요. 억지로 공부를 하라고 해서 10년 잡아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저희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논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노는 것만이 아니군요. 그것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정말 많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리키면서 좀 느끼는 바, 그 공교육에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대안들, 또 필요한 것들이 더 있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공교육에서 빠진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아이들의 어떤 자아 존중감이라고 할까요? 네. 자존감을 형성시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네. 그런데 지금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선 현장에는 네. 저는 이제 교육청의 위원으로 여러 학교도 방문하고 또 이렇게 그 관계된 네. 그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도 많은 네. 대화를 나누는데요.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열심히 하는 애들 10%, 20%에 맞춰서 따라가고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네. 사실 그 우리 애들에게는 저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땐 수업 방식도 좀 더 유연한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진로 코칭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네. 우리 사회는 10%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 그 모든 하나하나가 존중받아야 되고 네. 스스로에게도 그런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면 어떤 직업, 어떤 직장,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속에서 네. 한 사회가 아주 풍요롭고 또 서로 보듬어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도 문제지만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입시 위주의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입니다만 UN 미래 교육 보고서를 보면 네, 앞으로 2030년까지 네, 지금은 우리가 스펙, 라이센스라고 하는 그런 뭐 자격증 그리고 어떤 뭐 수료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사람을 평가하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직장도 직업도 지금 2만 개에서 20만 개로 벌어진대요. 네, 대학도 이미 석학들이 무료로 동영상을 개방하고 전 세계 석학들이 네, 그리고 정예화가 됨으로써 꼭 대학에 목숨 걸지 않고선도 아이들은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네. 습득하고 자기만의 방식의 삶의 길을 열을 수가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음,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UN 미래 환경 보고서의 얘기죠. 네, 따라서 미래사회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우선은 조직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네. 또는 이 가족 분위기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네,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알고 네. 서로에게 뭐랄까요 이렇게 겸손함 속에서 마중해 줄 아는 것이 네. 오히려 리더로서 앞으로 더욱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이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 학부형님들께서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대표님 필두로 전라북도 내 곳곳에 농촌 유학센터가 건립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국내에서 최초로
농촌유학센터를 만들었죠. 네. 벌써 오래됐네요. 8년 됐으니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학교에서조차 왜 이런 부모가 안 키우고 왜 저와 같은 사람한테 키울까? 네. 또 마을에서도 이거 장사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의혹의 시선도 있었고 해당 교육청이라든가 도교육청이라든가 이렇게 도청에서조차도 네.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네. 이렇게 난색을 표했었던 게 네. 지난 8년 전의 일이었습니다만 그랬군요. 지금은 개념 이해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에서 사활을 걸고 시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네.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도농 간의 교류 사업으로서 네. 이 농촌 유학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네. 농촌 유학 1번지로서의 메카로 네.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조례제정까지 지정했죠. 네, 그랬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전국적으로 농촌 유학을 오는 학생 수가 정말 엄청납니다. 2007년에는 115명, 2012년에 355명, 전체 유학시설 35곳 중 9곳이나 전라북도에서 운영 중일 정도로 굉장히 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전담할 만한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사실은 그런 수요에 비해서 네. 공급적인 차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많이 열악합니다. 네. 학교보다는 그 현장을 유지하고 있는 센터, 농가형 그런 농촌 유학 현장들이 네.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시설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제반의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네. 전라북도 교육청과 또 전라북도 차원에서 네. 또는 시군 단위별로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학부모 숙소동을 지어준다든가 네. 학교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한다든가 네. 또 현장에 필요한 어떤 소방시설을 해준다든가 네. 이런 다양한 경로의 지원 체계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농촌유학 연구센터라든가 네. 농촌유학 지원센터들이 설치되어서 보다 중간 지원 조직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네. 일선에 있는 현장들이 더욱더 안정감 있게 도시의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농촌과 교육을 연계해서 앞으로의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을 기대해 봅니다. 대표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에서 한 아이가 아프면 그 아이가 가족의 중심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사회도 농촌이 많이 아픕니다. 농촌 사회가 살기 위해서는 도시분들이 또 우리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같은 식구로서 받아 안아주셨으면 중심으로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도시의 친구들이 농촌으로 많이 놀러와서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연에서 뛰어노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또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학 온 이 농촌 유학센터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됩니다. 티브로드 초대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